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제는 돈입니다. 돈. 근데 이게 제가 사실 돈과 관련해서 경제 컨텐츠랑 수락 컨텐츠를 하나씩 찍었거든요. 근데 이게 그거를 안 올렸는데 뭔가 이렇게 좀 이게 리듬이 흔들리면서 약간 만족스럽지가 못해가지고, 근데 뭐 까짓거 뭐 다시 하죠 뭐. 그리고 그냥 철학 콘텐츠 그걸로 이제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다시 그리스 고대로 한번 돌아가 보는 건데, 이제 왜 그러냐면 제가 처음에 친구를 만났더니 이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 선생님들이 챗GPT를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예시를 보여주는데, 이제 경제 이런 거 선택한 학생들을 굉장히 파고들고 해가지고 수준이 뭐 대학생 수준의 그런 보고서를 이렇게 챗GPT를 활용해서 이렇게 따오고 막 이렇게 했더라고. 그래서 제목을 보고도 잘 감이 안 와. 근데 그게 일본 관련된 어떤 그런 거였거든요. 갑자기 생각이 난 게 뭐냐면은, 그래서 챗GPT를 해보래. 그래서 뭘 눌러봤는지 아세요? 처음에 눌러본 게 부동산 주가가 둘 다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근데 한 1980년대에 일본에서 부동산이랑 주가가 많이 올라간 적이 있어요. 일본이 이미 유럽의 모든 나라를 추월하고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 되고 그러던 시절이 있는데, 나는 막 얘긴 들었지만은 효과적으로 한 걸 잘 모르니까는 그것과 공통점과 차이점을 얘기를 해줘, 이렇게 썼어요. 이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고, 또 뭐 이를테면은 주가 자체는 그렇게 5천이 되건 몇이 되건 개미들은 잘못하면은 큰 피해를 당하니까는 하지 마십시오. 저 아는 분들은 특히. 그러나 외국 자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그런 측면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금리도 생각을 해야 되고, 금리 같은 경우에도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조금 그런 경향이 있는데 금리를 잘 안 움직여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이제 80년대 일본은 엄청 났거든요. 그래서 모든 면에서 미국하고 이제 무역적으로 약간, 그러니까는 이제 한번 개인 거지. 옛날에 1차 대전 때 진주만 괜히 들쑤셨다가 이제 그렇게 된 것처럼 개겼다가 이제 폭삭 그냥 주저앉았는데, 그제서야 이제 금리를 인상했어.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렇지도 않거든요, 사실. 금리 대부분 미국에 쫓아가는 편이고, 그래서 차이점이 더 커요, 사실. 그러나 공통점도 분명히 있고, 그리고 부동산 같은 거 정말 잡아야 돼요. 이거 젊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꺾어놓는 일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말씀드렸듯이 그런 걸 이제 한번 봤더니 정말로 약간 아는 내용으로 이제 하면은 약간 도움을 받을 수 있겠더라고. 뭐냐면 생각할 수 있었지만은 생각하지 않고 있었던 거, 이런 것들이 쫙쫙 뜨는 거야. 실시간으로 다다다닥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그걸 중심으로 한번 해볼까 하다가 거기에도 일단 들어가야 되는 거, 환율, 금리, 이런 것들 오히려 더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이제 막 해야 되는데 그 얘기하다 막 꼬이더라고. 근데 우리가 왜 거기에 관심을 갖느냐 하면은 일단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게 중요한 문제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거랑 관련해서 이 재산, 사유재산 관련된 컨텐츠를 하나를 찍었죠. 오늘 이제 그거를 중점적으로 얘기를 할 겁니다. 어떻게 연결이 돼서 그렇게 됐는지. 우리가 이제 경제 상황 같은 거 미리 좀 준비하고 염려하고 잘 되기를 바라고, 저는 일단 뭐 어떤 정권이 들어서건 그 뭐 가능한 한 이 좋은 정책으로 이 룰을 통해서 이제 된 거니까, 윤석열 씨도 그랬고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고 룰을 통해서 됐기 때문에 우리 지금 정치 지형에서는 특히나 이게 양극화되어 있잖아요. 점점 더 심해져서 참 걱정인데, 어떻게 하면은 여러 부작용들을 피하면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토대가 되는 재산, 이거 어떻게 하느냐. 근데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그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물론 이분들에게 국가라고 하는 것은 특이하게도 두 분 다 폴리스를 얘기해요. 도시국가 정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도시국가 정도이고, 왜냐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사실 대제국을 연 분이거든요.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하는 그 양반의 선생님이었단 말이죠. 근데 정치 철학은 폴리스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유재산에 대한 생각을 보면은 인간에 대해서 그리고 돈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해 볼 수 있죠. 플라톤, 소크라테스가 이제 큰 질문을 이제 던져 놓으면은 짜르륵 챗 GPT처럼 답변이 짜르륵 나옵니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렇게 해가지고 서구 역사, 서구의 사상가들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막 내놔. 근데 그 중에서 어떤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야 되느냐, 이 문제. 어떤 사람이어야 되고 어떤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고, 이 문제는 반복적으로 제시되는 쟁점이 돈이에요. 돈. 플라톤 같은 경우에 이 사유재산, 그러니까 사유재산을 없애야 된다, 뭐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플라톤 빨갱이야? 알고 보니까? 그건 아니고, 치자계층에만. 치자계층은 이제 철인을 중심으로 한 오랫동안 수련받은, 막 50년을 수련받은 이제 지도 그 층이 있고, 그 다음 수호층, 군인들이죠, 까지가 이제 치자계층으로 들어가요. 나머지는 많이 해상국가, 산업의 중심이잖아요. 거기가 지중해, 그때는 다 해상무역이란 말이죠. 해상이 가장 고속도로이기 때문에 해상무역의 중심지로 이미 그리스가 이제 왔어요. 원래는 페니키아라든지, 잠깐만, 페니키아? 그럼 페리카나구나. 자, 치킨이랑 페니키아, 알파벳의 기원이 된 이런 데가 이제 카르타고 이런 데가 이쪽이 핵심이었다가 이제 이미 그리스 쪽으로 이제 넘어온 상태거든, 패권이. 물론 에게 문명도, 에게 뭐 크레타 섬 이런 데 거쳐가지고 이제 온 거예요. 미궁 이런 게 이제 다 그 거치는 도중에 있었던 어떤 문화잖아요. 근데 와서 보니까는 사람이라고 하는 게
그 사람들, 많은 사람들과 교류를 하고 상업을 하고 폴리스이지만 어떻게 보면 국제도시의 성격을 갖는단 말이죠. 그러고 깨어있어. 비합리적이거나 상식에서 벗어나는 거에 그걸 가지고 이렇게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해도 거기에 묶여있지 않는 사람들이야. 깨어있는 사람들이야. 그러다 보니 얼마나 계산이 빠릅니까? 처음에는 자연철학자들이 굉장한 탐구를 해냈고, 그 다음에는 인간 철학자들이, 소피스들이 그렇게 나중에는 극한까지 가는 거야. 나중에는 좀 이제 타락하는 수준까지 가는 거예요. 궤변론자로 이제 떨어질 때 그 소피스들 중에서 드높이 솟아났던 게 소크라테스죠. 근데 플라톤이 보니까는 점점 갈수록 엉망이 된다. 선생님이었던 소크라테스는 사형을 당하고, 그리고 나라가 이렇게 굴러가면은 이게 다 보니까는 돈 때문인 거야. 상인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유재산을 가져야 돼. 안 그러면은 안 굴러가. 그리스라고 하는 어떤 연합체가 굴러가질 않아. 그러나 치자계층은 공동생활하고 사유재산 없이 이런 높은 도덕성을 요구를 하는 거죠. 물론 이제 플라톤의 국가에서의 법률로의 이제 40대 얘기, 그러니까 40을 앞뒤로 나눴을 때 그 앞쪽, 뒤쪽이 좀 달라지고 또 60 이후가 달라지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상이 있었던 분이죠. 이데아를 말씀하신 분이고, 서구의 한 맥인데 가장 메인스트림을 담당하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도덕성 때문에 사유재산이 아주 일부 계층만 없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사실. 근데 그게 맞아. 이 권력이 있는 사람일수록 도덕적으로 청렴해야지, 이렇게 우리가 그런 교훈을 얻을 수도 있지만은, 사유재산이 없이 그 사람들이 공적인 마인드만 가지고 움직일 거라고 상상하기 어렵잖아요, 현실적으로. 이제 저는 현실파라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손을 드는 편이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실제로 플라톤의 제자지만, 아니 사유재산을 치자층에서 없애자니 이건 말이 안 된다. 반대 주장을 해요. 있어야 된다라고. 근데 근거가, 플라톤의 근거는 뭐였죠? 도덕성이야. 근데 놀랍게도 아리스토텔레스의 근거도 도덕성입니다. 사람이 아레테를 실천을 하려면 재산이 있어야 미덕이 나온다. 굉장히 현실적이잖아요. 맹자 얘기하는 게 아니야 지금. 항심항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사유재산이 있어야 미덕을 행할 수 있다. 이 근거로 그 주장을, 반대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그 재산을 그 덕에 맞게 쓰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공자왈, 맹자왈 같은 플라톤왈, 아리스토왈 이런 말씀으로 나아가시긴 하지만은, 실제로는 이분은 되게 현실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사유재산을 그 기득권층이 포기한 상태로 나를 굴러가겠냐, 폴리스가. 그 말도 안 된다는 거지. 그 지점을 이제 그 보는 관점, 양쪽 분들은 왜 그 보는 관점, 출발점, 관점의 밑바닥이 다를까, 요거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어이구,
그거 보려고 지금 15분 가까이 얘기를 했네. 그건 간단합니다. 플라톤은 여기 모든 이런 것들이 다 현상계에 속하는 것일 뿐이야. 폴리스라고 하는 공동체도, 인간들도, 사유재산도 다 현상계에 속하는 것들일 뿐이야. 그러면은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은 그게 그 세상을 보는 세계관의 기반이다 보니까 현상계가 아닌 이상적인 예지계에서는 어떻게 돼? 거기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인간들은 사유재산 같은 거에 욕심 없이 그렇게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한다는 거야. 그게 이데아야. 근데 플라톤에게 세상은 여기랑 그 이데아랑 이렇게 있질 않고, 플라톤에게도 형상 진료 개념이 있지만은 다 0.0000001의 순도의 형상, 그리고 99.999999999의 순도의 진료, 이렇게 나뉘는 것 뿐이지 이어져 있어요. 이어져 있어. 결국 크리스교가 이어질 수 있었던 것도 이제 이런 영향이 있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상 진료, 그리고 뭐 플루토노스의 일자 유출, 이런 게 있는 건데, 이어져 있다 보니까는 여기 있는 각각의 개체들, 이거야말로 단 하나의 세상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기본적인 세상을 보는 관점 자체가, 베이스가 여기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은 여기가 조금 나아지는 것이 저쪽에 있을 것으로 그냥 믿어버리는 이상보다 여기 조금 나아지는 게 나은 거야. 근데 여기 조금 나아지기 위해서는 여기를 잘 관찰해야 돼.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찰은 유명하죠. 자연 철학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굉장히 업적을 많이 쌓고 2000년을 깨지지 않았어요. 2000년을. 그 뒤에서야 이제 뉴토니안 시기로 가는 거고. 그래서 이론론적인 세계관, 바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야, 사유재산 허락 안 해주면은 세상 안 굴러간다. 사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렇습니다.